162쪽. 수열을 이름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저 기호를 우리가 읽을 때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저게 수열 AN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 수열을 n에다 1부터 대입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제1항, 제2항, 제3항 가다 보면 어딘가에 제10항도 있을 거고 어딘가에 AN이라는 항도 있겠지. 그치? 여기서 뒤에다가 점점점을 찍는 이유는 저 뒤에가 무한하게 무수히 많은 항의 개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수열은 무한 수열이라 불러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12의 약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한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12의 약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했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끝나겠지. 그제? 끝나야 되잖아. 이것도 수열이야. 수열인데 이렇게 항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유한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대부분 무한수열을 다루게 된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그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요? 점점점. 아니 유한수열은 그 AN 안에 있는 일반항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써야지. 12의 양의 약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한 수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말로 표현해야겠지. 아니면 뭐 집합처럼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용어들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열의 우리의 대부분의 목적은 이 AN이라는 걸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 AN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어져 있는 A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N에 대한 식의 형태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N에 대한 식. 여기서 N은 자연수라 그랬어.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에서 일반적으로 실수로 대응되는 일종의 함수 같은 거야. 함수 같은 거. 근데 수열이다 보니까 나열해야 되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차례로 나열해야 되는 거야. 차례로 나열하는 거야. 이런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는 FN이 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등차, 등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들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수열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도 보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고서 이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을 쓰면 돼. 응? 얘 풀다 보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 이놈의 일반항을 써봐라. A 곱하기 A 이건 이제 n에 대한 식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별의별 수열이 다 있어요. 수열 만들려면 1, 2, 4, 7, 11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은 이 수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이 앞에서 1이 커졌고 그 다음에 2가 커졌고 그 다음에 3이 커지고 그 다음에 4가 커지고 있지. 그치? 이 커지는 숫자의 규칙을 갖는 수열을 이거 배우진 않습니다. 배우진 않고 개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에서부터 더해지는 어떤 숫자 자체에 규칙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개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 이런 형태도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할 거고 수열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여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수열 중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을 부구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부구수열의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최초의 시작을 9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99, 99, 999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의 경우에는 이 숫자를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 다음에 다른 숫자들 1, 11, 111 하고 나가는 이런 숫자들은 똑같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이용할 건데 이 값에 대해서 9분의 1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반항을 잡을 수 있다. 알겠어? 이것도 알아두면 이제 간혹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다룬 게 등차 수열이죠. 최초의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가 더해집니다.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 공차라고 한다 그랬지. 그제? 첫째 항 A로부터 공차 D만큼씩 커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하는데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에서 시작하니까 둘째 항에는 공차가 하나 더해져요. 셋째 항에는 2개. 제 10항은 9개가 더해지겠지. 그래서 하나씩 적게 더해진다는 의미로 n-1D가 된 거야. 공차가 더해지는데 그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해석했더니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더라.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an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의 꼴에서 공차에 해당하는 게 a, 첫째 항에 해당되는 게 a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해석하기도 이게 더 좋아요. 1차 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A, B, C라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 가운데 항 B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더한 값과 같다? 이 관계를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랬어.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증명해드리고 이제 외우게끔 했던 식 중에 하나가 수열의 합 SN은 자 수열의 합 SN이라는 건 언제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야. S7이라고 나오면 얘는 첫째 항부터 제7항까지 더했다는 뜻이지. 기호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은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항과 항의 개수와 그리고 마지막 항을 알 때는 항초말 공식 2분의 항초말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고 그 다음에 2분의 n을 곱해주면 된다.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두 가지 값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야. 1, 3, 5, 7, 9라고 나왔을 때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얘네들 더하면 다 10이 돼요. 요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도 1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요. 이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5에 1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응? 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그리고 항의 개수를 알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항초말 공식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분의 n 우리가 끝항을 모르는데 이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게 제 n항이잖아. n항. 그 n항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2a 플러스 n-1d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과 항의 개수 그리고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더 많이 쓰여요. 이 마지막 항을 주는 문제가 흔하지 않거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더 많이 쓸 건데 얘도 일반항처럼 전개했더니 얘는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의 꼴이 된 거야.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 여기서 공차가 이 식 속에 보이는데 그 공차가 2a n제곱 앞에 개수와 같고
n제곱 앞에 개수의 2배. 2배와 같고 첫째 항은 얘도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되는 이유가 S1이랑 A1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 S1이 첫째 항까지 더한다는 뜻이거든. 첫째 항밖에 안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이게 첫째 항이랑 같은 거지. 공차는 A의 2배, 첫째 항은 A 더하기 B. 이런 관계식까지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죠. 그지? 여기까지 우리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연습이 바로 돼야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좋은 거니까 이 관련된 문제들하고 질문들하고 해결하면서 연습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면 등차 수열에서 할 얘기는 다 끝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단원 자체가 일반항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일반항부터 구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꼭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뭐 합도 마찬가지죠.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공차 구해라, 뭐 몇 번째 항 구해라 이런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 구하고 그 일반항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들이다. 166쪽에 2-1, 2-2, 2-3 제가 2-3번의 접근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 어때요? 괜찮아요? 문제들이 단순하지만 막상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 5, 2, 마이너스 1 8, 5, 2, 마이너스 1 자, 수열을 나열할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항을 나열해서 그 나열된 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거다. 자,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나 4개 정도의 항들을 주면서 그 수열의 규칙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맨 앞에다가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어. 응? 이 수열의 구조가 무엇이다라는 걸 주면 그 상태로 믿고 가는 거고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는 말 없이 숫자 몇 개면 나열돼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보여지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머릿속에 그려야지. 얘는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제 20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A의 20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일반항을 구해야지.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 AN을 구하면 일반항 AN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차식을 만드는 것으로 바로 가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해요. 그치? 그런데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8이 돼야 돼. 1 대입하면 8. 그럼 이 뒤에 11이 있어야겠지. 그치? 알겠어?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야.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8 더하기 n-1 d. 그래서 얘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3 만들고 8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1이 나오겠지. 공식에 대입해도 돼. 다만 이제 한 줄, 두 줄이 더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로 공차하고 첫째 항 이용해서 바로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리고 20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n 대신에 2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0 더하기 10이라면 마이너스 49가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제 20항 20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죠. 오케이? 일반항을 굳이 구하지 않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20항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20번째 항은 A 더하기 19D잖아. 그치?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의하면 A 더하기 n-1D니까 19D가 돼야 되지?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난 8에다가
10 구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일반항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럼 후자를 서술 때 써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그죠? 서술형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서술형 문제로 낼 거면 1번이 일반항 구하는 거고 2번이 20항 구하는 거고 뭐 3번이 더했을 때 뭐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건 몇 번째 항부터니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 문제를 내는 건 상관없는데 저 문제 여기 2-2번 문제 하나로 서술형을 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20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을 받고 167쪽에 넘어가면 167쪽에 나와 있는 것들도 등차수열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조금 더 간 거죠. 3-1번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처음으로 양수나 처음으로 음수를 묻는 이유는 뭐죠? 첫째 항이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이 수열은 가다 보면 음수로 바뀐다는 뜻이야. 제일 처음에 여기에 뭐 90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뭐 5씩 작아져? 5씩 작아지면 85, 뭐 80 이렇게 하겠지.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5야.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되고 음수가 되겠지. 그지? 그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작은 뭐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3씩 커지다 보면 얘는 어느 순간에 양수가 되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럼 그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가능한 거잖아. 첫째 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공차가 음수인 경우,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그 구조들을 이해하고 가라고. 알겠어? 구하는 방법은 둘 다 간단하죠. 일반항 찾으세요. 그리고 이 일반항을 가지고 여기에서의 질문이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음수가 되는 순간에 항의 한 번호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일반항 구해서 양수가 되는 순간에 n을 찾으면 그럼 이게 이제 음수로부터 시작해서 양수로 넘어가는 항번호를 찾을 수 있겠죠. 그치?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 단계를 더 거칠 뿐이지 뭐 그렇게 기준이 양수 음수가 아니라 100보다 커지는 건 언제니? 라고 묻는 질문도 3번에 보이네요. 2-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2번 구조상으로 이렇습니다. A5가 82 그 다음에 A12 57이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그치?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봐봐 82가 57이 됐어. 5항에서 10항으로 넘어가는데 57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엔 양수였는데 점점 작아져서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가 된 거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려면 해야 되는 생각은 일반항 구해야지 해도. 그지? 일반항 구해야 되는 거야. 주어져 있는 A5 A 더하기 4D가 82라는 사실과 A10 A 더하기 9D 9D가 57임을 이용해서 두 개 연립하는 거죠. 두 개 연립하시면 그럼 마이너스 5D 나올 거고 둘이 빼주면 25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됐어요. 마이너스 5를 넣어서 마이너스 20 넘겨주면 102가 되나? 첫째 항 102 102로부터 50 줄어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게 21번 빼주면 되니까 이제 22항이 답이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제 22가 될 거예요. 일반항 AN을 먼저 구해서 마이너스 5N 플러스 107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07 n이
21.4 나오겠지? 뭐, 0.4까지는 안 구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22번째. 제 22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 풀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요령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항 번호가 5개 늘어나는 동안 여기 주어져 있는 게 25만큼 줄었으니까 기울기의 의미로 보면 5분의 마이너스 25가 요게 공차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울기의 의미로 공차를 구할 수도 있다. 항 번호가 5개 늘어났는데 항의 값은 25만큼 줄었으니까 그동안에 5번을 더했는데 25가 줄었다는 얘기는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그지? 이 정도의 요령은 있었으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68쪽) 168쪽에 있는 문제들 풀 때도 168쪽의 문제들의 이 유형들의 핵심이 뭐라 그랬었냐면 항의 개수라 그랬어. 항의 개수.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주고 요 사이에다가 n개의 숫자를 넣잖아. 그러면 이 전체 수열은 n 플러스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하고 세모 사이에 n개를 넣었으니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포함하면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 사이에다 10개를 넣었어. 그럼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세모는 12번째 항인 거야. 알겠니? 4-1, 4-2, 4-3 여기는 다 괜찮아? 질문이 나와야 되는 문제라 제가 풀어드릴게요. 4-3번 같이 볼까요? 4-3번 4-3번에 첫째 항이 4 마지막 항이 34인 등차 수열에 가운데다 n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여기 4가 있고 여기다가 n개를 넣고 그리고 여기 34로 끝나는 이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수열의 공차가 2일 때 이 수열의 공차가 2래 2일 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m개의 항은 m개는 m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여기 나와 있는 34는 몇 번째야? 제 몇 항이 돼야 돼? 4하고 34 사이에 m개를 넣었으니까 n 더하기 얘는 m 플러스 2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나는 이렇게 쓰라고. A m 플러스 2가 34임을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하려고. 등차 수열의 구조에 의하면 얘가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4지? 그제? 4에다가 m 플러스 2에서 1을 빼고 여기다 공차 2를 곱한 값이 34라고 나온 거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조에다 맞춘 거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여기다 맞춰서 집어넣은 거야. 첫째 항이 4 집어넣고 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2 넣은 거고 공차 2 집어넣었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 정리만 하면 되죠. 4 넘겨서 빼고 2배의 n 플러스 1 34 자, 30 되겠죠? 자, 2로 나누고 1 빼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항의 개수는 14개가 들어있는 거야. 14개. m의 값이 14가 되죠. 알겠어? 20 더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34 어차피 공차가 있으니까 34에서 2를 빼면 xm의 값이잖아요. 그러고
x5 같으면 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이 32 빼기 4를 해서 28에서 이거를 2로 나눈 공차인 2로 나눈 거 같아요. 그게 되죠.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도 필수 예제 5번 밑에 있습니다. 어디 여기서 5-3번이죠. 5-3번. 다항식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는 거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응? 얘도 f 마이너스 1, 요놈은 f 1로 구할 수 있지. 이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4, 5 빼기 2a 1 집어넣으면 2 빼기 a 2 더하기 a, 요 값들이 이제 나머지가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 순서로, 요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2배는 2 빼기 a의 2배는 위에 거 아래 거,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더한 값과 같다. 그지?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더한 거하고 같다. A, B, C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위에도 설명 나와 있죠? 정리하면 4 빼기 2A 7 빼기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되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 등차 중앙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어떤 숫자들이 수들이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세 수를 잡는 방법이, 우리 위에 필수 예제 풀 때도 써먹었지. 어떻게 썼냐면 가운데를 A라 두고 앞에 오는 걸 A 빼기 D, 뒤에 오는 걸 A 플러스 D라고 뒀을 때 적어도 이 세 수의 합이, 세 수를 다 더하면 3A만 딱 남잖아. 그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운데다가 A,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이 D만큼씩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D 더하면 A 되는 거고, 여기다 D 더하면 A 되니까 세 수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 응? 얘가 5개야. 5개의 어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 빼기 2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잡았을 때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네 수가 나올 때가 이게 좀 특이한데,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때는 공차를 2D로 볼 거야. 2D. 공차를 2D로 보고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그러니까 뭔가 대칭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얘가 짝수계라서 그 대칭이 되는 숫자가 가운데 딱 놓이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공차가 2D가 되게 잡아준 거죠. 2D를 더해주면 되게.
2D, 여기도 2D, 2D.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문제가 좀 편리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무식하게 맨 앞에 거 A라고 두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약간 돌아갈 뿐이야. 3개면 이렇게 잡고 4개면 여기다 3D 하나 잡고 5개면 A 더하기 4D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게 틀린 건 절대로 아니죠. 그지? 복잡한 것 뿐이야. 네? 뭐 손발이 고생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6-1, 6-2, 6-3을 풀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세수니까 첫 번째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두는 게 좋고요. 6-4번은 4개예요. 4개. 4개니까 요 맨 마지막에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두고 풀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도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만렙으로 잠깐 볼까요? 만렙 113쪽. 쪽에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들을 아예 대놓고 첫째 항이 3이다 그 다음에 뭐 10번째 항이 30일 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한 초만을 이용하면 된다. 그지?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49번처럼 거기 나와 있는 49번 문제처럼 1, 7, 10, 13 1, 7, 13 19. 자, 뭔가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주지 않았죠. 뭘 안 준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지 않은 거. 1하고 67.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합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구해야 되는 값이 있어. 그게 뭐야? 뭘 구해야지 합을 구할 수 있냐고. 공통적으로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하고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항을 아느냐, 공차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이 달라진다 그랬어. 이 마지막 항을 알면 2분의 n a 플러스 l을 쓰면 되고 공차를 알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d를 쓸 수 있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야 되는 건 첫째 항과 1, 그치? 항의 개수 안 나왔지. 그치? 저 67이 몇 번째 항인지 우린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67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지. 67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해야 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6n 빼기 5가 되고 저 6n 빼기 5가 67이 되는 게 넘어가면 n은 그래서 12번째가 된다는 걸 구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67은 12번째 항인 거야. 따라서 이제 우리 이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2에 1 더하기 67. 되겠다? 응? 6 곱하기 68, 6, 6에 36, 48,
408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준 거 같은데 다 준 게 아니죠. 지금 여기 한 개수가 안 나온 거야. 몇 번째 항인지 67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하신 다음에 가야죠. 이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67이라는 거에다가 1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했을까를 생각하면 또 금방 나와요. 여기 1을 빼주면 66이니까 11개의 66이 더해진 거지. 11개의 6이 더해진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12번째라는 걸 알 수 있겠지. A 플러스 N-1D 아닙니까? 그치? 첫째 항이 1이고 여기에 공차가 6이니까 요 N-1 자리가 11이라는 걸 알면 저기 나와 있는 게 12번째 항이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알겠어?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몇 개를 더 보면 여기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걸 딱 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SN을 구하래. SN. 자, SN은 몇 번째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몇 번째까지 더하래? N번째. 자, N항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N항까지 더하니까 숫자가 답이 아니고 N에 대한 식으로 답이 나와요. SN을 구해보면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N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 2분의 여기 주어져 있는 게 2n 빼기 2니까 요 안에 거 정리하면 2n이 남아서 n 곱하기 2n이 남습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났을 때 얘는 n 제곱이라는 식으로 남겠지. 그제? A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의 SN을 구할까? SN 이것도 SN을 구하면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놈이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11 중괄호 안에 거 정리하면 이거 나와. 앞에 있는 N하고 곱해서 10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1 N 이렇게 표시가 돼. 오케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도 구해볼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요거에 SN을 구하면 2분의 N 2A 플러스 N-1D 요 안에 있는 거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곱해주면 2분의 3의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n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n에 대해 그러니까 sn을 구하라고 하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가 a의 n제곱 더하기 bn 그러니까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왔을 때 요 a 자리에 뭐가 오냐면 요 a 자리에 오는 게 공차의 절반이 오는 거예요. 공차의 절반.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공차가 2잖아. 그러니까 n제곱 앞에가 1이 된 거지. 2의 절반. 얘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온 거고 여기 공차가 3이니까 여기 2분의 3이 온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쓰세요. 공차가 3이니까 2분의 3의 n제곱이 여기까지는 얘가 다 정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는 건 어떻게 정해? 이 B를 정하는 건 첫째 항을 이용하라고. 요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째 항이 A하고 B를 더하는 거다. 왜지? 첫째 항이 A하고 B를 더한 이유가 S1과 A1이 같다 그랬어. S1이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지?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첫째 항이 나와야 돼. 그럼 저 첫째 항에서 이 공차를 여기 2분의 3을 빼잖아? 그럼 n 앞에 개수가 나와.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3을 빼.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7. 요게 이 뒤에 붙는 거죠. 2분의 7n.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한 것보다 더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다. 얘는 첫째 항이 1이니까, 응? 첫째 항이 1이니까 1 대입해서 1 돼야 돼. 1 대입해서 1 돼야 된다고. 1 대입하면 1이잖아. 그래서 n이 없는 거야. n 앞에 개수가 0된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n제곱에다 1 대입하면 3 돼야 돼.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에다 얼마 더해야지 3 되냐고. 이 3이 되게 만들려면 2분의 11이 필요했던 거지. 1을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요 SN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차의 절반 n제곱 여기다 1 대입해서 1 돼야 돼. 또 끝이지. 여기 나와 있는 얘도 마찬가지지. 응? 이것도 SN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분의 5에 n제곱까지 구했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나와야 돼. 2분의 6 돼야 되잖아. 2분의 6. 여기 2분의 11 n이 필요한 거지. n 앞에 개수는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게, 첫째 항이 되게 만드는 값이 n 앞에 개수가 되는 거야. 공차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얘도 SN을 구할 때 2분의 3에 n제곱 쓰고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이 들어가야 돼요. 합의 구조 자체가 A의 n제곱 더하기 BN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 A는 공차의 절반. 그 다음에 B는 둘이 더해서 A 더하기 B가 첫째 항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 알겠나? 오케이. 자, 114쪽에 있는 이야기들 같이 갈게요.